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주말 사이 114명 늘어나 총 376명이 됐습니다. N차 감염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을 얕봐서는 안 된다며 백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대목인 연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골목 상권은 얼어붙는 등 상권에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4천 명대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보고 이번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정부가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에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좋아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과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리그 8호 골이자 4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토트넘은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데스몬드 투투 명예대주교가 세상을 떠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인종 간의 화해와 민주화를 이뤄낸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매우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말 이틀 동안 새롭게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114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37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진자도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각국이 비상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도가 낮다고 해도 감염자들이 너무 많다면 방심할 수는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성탄절이던 25일 20만 1,330명을 기록했습니다. 열흘 정도 만에 2배가 됐는데 하루 20만 명 이상이 확진된 건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이런 추세면 기존 최대 기록인 25만 명도 조만간 갈아치울 거란 전망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given the sheer volume of number of cases that you see now every day, it goes up and up. The last weekly average was about 150,000 and it likely will go much higher. 파우치 소장은 휴가철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등에 비해 전염성은 강하면서도 증상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So even though we're pleased by the evidence from multiple countries that it looks like there is a lesser degree of severity, we've got to be careful that we don't get complacent about that. 입원 환자가 폭증해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당국자들도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Safe than we've ever known. If you're vaccinated and boosted, your risk of having a bad outcome with COVID-19 is much, much lower, and we will get to the end of this pandemic. 다시 수백만 명이 이동할 이번 연말 연휴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할 확진자 수를 얼마나 틀어막느냐가 이번 팬데믹의 또 한 번 중요한 고비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774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000명 넘게 줄었는데 강추위 속에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여전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태에서 보낸 성탄절 주말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골목 상권은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더욱 한산하고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입구입니다. 길 건너 백화점 건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립니다. 백화점 앞은 물론 사거리 귀퉁이마다 가득입니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백화점의 조명 장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반짝이는 건 140만 개의 LED 칩입니다. 전광판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찹니다. 멋진 사진을 찍겠다며 도로로 나가는 사람을 경찰이 제지합니다. 여기에 차를 타고 구경하는 드라이브스루 관람객까지 몰려 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백화점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명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백화점 안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점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2부 때는 24만 원. 작년에는요? 프로그램은 보통 한 300 이상 팔죠. 여기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였었거든. 내 사람이 없어.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서 그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상권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동네 상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매출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쇼핑몰 1km 전부터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대형 쇼핑몰 관계자는 지난해 성탄절보다 방문객이 10에서 15%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권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압구정역 인근 상권의 월 매출은 4,0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강남역을 제치고 매출 1위 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명품 거리와 고급 레스토랑, 미용실이 몰려있는 압구정에서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집콕으로 아낀 돈을 명품 등 사치제에 쓰는 보복 소비도 한몫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의 불평등이 더해져 상권의 양극화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인원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역현상으로 또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 위험도의 높은 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에게는 대목인 연말. 모두가 풍성함을 기대한 이때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매서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어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죠. 12월 날씨로는 41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고 경기도 파주는 영하 16.9도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낮부터 추위는 조금씩 풀려서 내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에 또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호남과 제주, 강원 동해안, 울릉도에는 폭설이 쏟아져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오늘도 제주에는 최고 7cm,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낮은 기온에 눈은 내리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차들은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주차된 차를 가지고 나가려면 일단 눈 치우는 일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목포는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면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겨울 왕국이 된 건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부터 대설경보가 내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가 오전 한때 통제됐고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되고 수십 편이 지연됐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울릉도에선 시범 사업으로 깔아둔 도로 열선이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사도로인 안평전도로 100m 구간에 설치됐는데 폭설 때마다 인근 학교 등하교생들이 어려움을 겪던 곳입니다. 울릉구는 도로 열선이 이번 폭설에도 결빙 구간을 만들지 않는 등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해남에선 미끄러진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고 또 다른 차량이 2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운전자 등이 다쳤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어선 일부가 침몰해 해경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기재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어제 직접 사과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지 12일 만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 배우자가 사과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여론에 떠밀린 듯이 사과가 이뤄졌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진정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김건희 씨는 입장문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허위 경력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과가 늦었다는 점도 밝히면서 자신이 후보 부인이 될지 전혀 몰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 윤석열 후보의 잘못이 없음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됩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록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아픈 개인사를 거론하며 남편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입장문 낭독을 마친 김 씨는 뒤돌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JTBC 하혜리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처럼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윤석열 후보의 앞선 사과만으로는 등 돌린 여론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만을 읽었고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했는데 대부분의 경력에 대해 허위는 아니지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핵심 의혹은 허위 경력입니다. 수원여대와 안양대 등 5개 대학에 교원 이력서를 내면서 이력을 부풀렸다는 건데 일부 인정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H컬처 테크놀로지에서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일보다 입사일이 빨라 허위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 씨 측은 허위는 아니나 부풀려 기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수상 이력도 인정했습니다. 안양대 이력서에 쓴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과 2004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은 부정확하게 기재됐다는 겁니다. 2006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만 진짜라고 밝혔습니다. 학벌과 경력도 부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를 경영학과 석사로, 교생 실습한 걸 근무로, 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쓴 것 모두 부정확한 기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직접 사과에 나선 이유론 윤석열 후보의 부적절한 대응이 꼽힙니다. 시간 강사가 관행처럼 허위 이력서를 쓴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키웠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학에 아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만 하고 사과를 거부하더니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공개 사과를 하면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과한다고 말해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JTBC 고승혁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감정에만 호소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과라는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기자회견 30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과가 윤석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감정에만 호소하고 의혹 해소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두루뭉술한 사과라며 여론 안 좋으니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원장을 사퇴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의 용기는 각자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최근에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이 JTBC 뉴스룸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 처장에게 대장동과 관련된 표창장을 직접 줬다고 말을 한 이후에 이 표창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기 당시 처장에게 2015년 12월에 우수 사원, 우수 직원이라고 해서 상장까지 주셨다는 걸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그 상장의 내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훌륭하게 이행했다는 것이 공적 심사 조서의 이유였습니다. 실제 공적 심사 조서에 따르면 김 처장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위례 A2-8블록 공동주택 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김 처장이 민간 사업자, 즉 화천대유와의 사업협약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공사의 배당 이익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처장은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받던 인물이 숨진 건 두 번째였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여러 차례 김 처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표창장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지자체장이 표창장 준 공무원들의 비위가 전부 시장과 도지사의 책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라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결정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사면 일주일 전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절대 다수가 사면에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정의당은 알맹이가 빠진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덮어놓고 하는 사과로는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당 조건으로 열린공천제와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두 당이 5대5로 참여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재개발 대상지 25곳을 최종 발표합니다. 2025년까지 모두 13만 가구가 공급되는 곳으로 1차 선정지로 종로구 창신동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60여 곳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지원하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삼성전자가 새해 첫날부터 2월 중순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를 합니다. 행사 제품은 TV와 냉장고, 노트북 등으로 올해보다 제품이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 수거함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기는 버림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기 엄마는 남편 모르게 임신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과 장위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500여 세대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강추위 속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이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며 길에서 주운 동전을 모아 15년 동안 기부를 해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8,59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지난 주말과 휴일 1년여 만에 팬들과 직접 만나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미국에서 4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금요일 밤에 진행이 되는 서울 보신각 제야예종 타종식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이 한 해를 빛낸 시민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새해 해맞이 행사도 모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31일과 2일 사이에 2번의 시간대에 걸쳐서 국립공원 탐방로는 폐쇄가 되는데요. 지리산과 설악산 등의 새해 일출 모습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합동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과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KT,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 등 6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만나는 거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식약처가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머크사의 2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이자의 치료제에 대해서만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일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족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라고도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가족에서 꼭 필요한 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26일 성가족 축일을 맞아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내 기도 속에 항상 가족이 있다면서 특히 많은 가족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팬데믹 기간에 더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세령이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면서 소통할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내심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격리가 강제된 환경에서 기존의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힘을 믿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부탁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자주 쓰라면서 가정의 이해 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권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방 국가들에게 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안보 보장 제공 제안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는 여러 가지 군사 기술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접 지역에 나토 무기 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보 보장 문서 서명을 미국과 나토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자 나토도 지난주에 4만 명의 신속 대응군을 주둔시키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푸틴은 모스크바까지 날아오는데 4, 5분밖에 걸리지 않는 나토 미사일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다면서 우리를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까지 몰아세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콩에서 대한항공의 홍콩행 운항을 2주 동안 금지시켰는데 확진자가 나오면서죠? 네, 다음 달 8일까지 대한항공의 홍콩행 여객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홍콩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홍콩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 KE607편의 탑승객 5명이 도착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 모두 홍콩 국적으로 인천공항에서 탑승할 당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해당 승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 탑승 전 48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보건부는 질병 예방 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사가 지켜야 할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서 홍콩 당국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 수익금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ATM기 앞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이 송금책을 붙잡은 데 이어서 은행 직원의 신고로도 검거가 됐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24일 오전 8시 현금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목돈을 쪼개서 송금하자 출근하던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TM기 앞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송금책을 붙잡았는데 이번엔 은행원이 경찰에 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행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부산의 한 ATM 기기 앞에서 송금책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손에는 목돈이 든 가방을 들고 ATM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듯 전화를 겁니다.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고 주변을 살피더니 오래 머물며 목돈을 잘게 쪼개어 송금합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오래 머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붙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뿐만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에 동원된 이들도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기 방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님께 변명하기 위해서요. 처벌도 무겁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했던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누구나 그 불법성을 알 수 있는 이례적 행위를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계좌 명의를 빌려준 180여 명과 송금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990년에 발사돼 30년 넘게 우주의 눈으로 활약했던 우주 망원경이죠.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의 뒤를 잇는 차세대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3, 2, 유니테, 탑! 우리 시간으로 지난 25일 성탄절 밤 9시 20분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인근의 유럽 우주국 발사장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로켓 5호가 발사됐습니다.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로켓에 실려 무사히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27분 뒤 대기권 밖에서 로켓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1996년부터 제임스 웹 망원경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개발에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1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 망원경의 뒤를 이을 차세대 우주 망원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과 비교해 100배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허블 망원경의 2.7배에 이르는 직경 6.5m의 초대형 거울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의 미세한 빛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주과학계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빅뱅 직후인 135억 년 전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됐던 상황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사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going to take us back in time. It's a time machine. It's going to take us back to the very beginnings of the universe. We are going to discover incredible things that we never imagined. 제임스 웹 망원경의 활동들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블 망원경이 가시광선 영역을 주로 관측했던 것과 달리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에 특화돼 있어서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기권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산소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사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inding an Earth-like planet would be amazing. Want to find ones that have similar temperatures and sizes as Earth to see if they could possibly be anything like Earth. 앞으로 새로운 우주의 눈으로 활약하게 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사는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주 과학계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달 착륙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주 숙제를 풀어줄 망원경이 드디어 이제 발사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그 성능 자체가 이제 역대 최강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빅뱅 이후에 약 3억 년 뒤, 그러니까 이제 135억 년 전에 이제 초기 우주의 은하를 멀리 이제 지금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은하가 이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왔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는지 실체에 한 걸음 더 나갔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이번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를 통해서 더 멀리, 더 깊이 우주 곳곳을 이제 보면서 신비를 풀어낼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허블 망원경은 제임스 웹 망원경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앞서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우주의 눈으로 활동해온 허블 망원경의 업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관측으로 지금은 상식이 된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홀을 발견했고요. 수많은 은하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는 이론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주 팽창 속도가 갈수록 가속화한다는 이제 우주 모델이 상식이 됐는데요. 이는 이제 허블 망원경의 관측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 태양계 밖에 이제 있는 그 행성의 주변을 공전하는 별이 있다는 증거도 확인했고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론에서 실제로 이제 관찰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로켓과의 분리도 잘 됐습니다. 정상적인 관측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앞으로도 남은 고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고비들이 있습니까? 예, 첫째 두 가지인데요. 첫째, 달까지 4배 거리인 150만 킬로를 날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 날아가면 이제 L2라고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 에 도착을 하면은 비로소 이제 지구 주변을 아주 크게 돌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제 장비는 여러 가지 망원경을 이제 접어놓은 거거든요. 종이접기처럼. 이 날아가면서 우주 공간에서 펼치는 작업을 전개해야 되는데요. 300차례가 넘는 고비를 넘어야지 비로소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그 뒤로 10년간 우주로 접근하는 인류의 꿈을 이뤄주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고비들을 무사히 넘기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내년 여름쯤부터 우주를 관측하고 그 영상을 지구로 전송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인류를 위한 성탄 선물로 평가받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
우주의 비밀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했던 데스몬드 투투 명예대주교가 세상을 떠나면서 애도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민주화의 상징이 된 인물이었고 마지막까지도 정부의 부정부패 등에 맞서왔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투투 명예대주교가 최초의 성공의 흑인 대주교로 봉직한 세인트 조지스 대성당. 그의 선종을 기리기 위해 초상화가 내걸렸고 시민들은 꽃을 들고 찾았습니다. He's been the key figure for all our Anglicans. He's been a key figure in the world, and we're going to miss him dearly. His legacy will live on forever.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대주교의 자택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실은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90살의 나이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1997년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뒤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아공의 흑백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에 투쟁했던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의 민주화와 흑인 자유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984년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부의 부정부패와 종교계의 동성애 혐오 등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Even in pain, he would have cackled, he would have joked, he would have laughed, he would have cried. So we cry with South Africans, we cry with the family. 고인과 생전 인연이 있던 세계 각국 정상들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투투 대주교가 많은 사람의 멘토이자 친구, 도덕적 잣대였다고 추모했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그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기억한다며 애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투투 대주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으며 평생 인종차별과 싸우고 인권을 옹호한 사람을 잃었다고 슬픔을 표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도는 등 매서운 추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눈이 내린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최고 7cm,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 내일부터는 전국에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또 내려가면서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